들었어. 예. 나한테도 전해! 내가 결정해! 돈 없거든요. 예. 저때 진짜 절을 했어야 되니까. 지켜줄래?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그간 권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는데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1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진위가 의심돼 이를 근거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와 같은 날입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현 의원입니다. 구속은 됐지만 아직 의원이에요.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배지가 안 떨어지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1심 진행 중이잖아요. 1월 28일에 선고한다. 이런 건 또 금방금방 해요. 또 이런 거는. 네,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었고요. 네. 특검은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는 1월 28일에 한다고 오늘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네. 오늘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중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했느냐. 단순히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거에 그치지 않고 예. 통일교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통일교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만들었다. 이건 중범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전해드렸지만 수사 상황을 윤영호 씨랑 공유하려고 시도하고 그렇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휴대폰 2개 만들어 놓고 택배 기사분의 그 제보 기억하죠. 예,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예. 윤영호 씨 측인 줄 알고 좀 예. 보자고 합니다. 저랑요? 이거 좀 우리가 들었었죠. 택배 기사님이 나랑 도대체 권 의원이 왜 만나나 이렇게 당황해했던 예,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증거인멸 정황이다. 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권성동 의원 측은 변호사도 그렇고 권 의원도 직접 최후 진술하면서 예.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좀 편향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냐면 이제 윤영호 씨가 쇼핑백에다가 2022년 1월 5일에 중식당에서 만나서 쇼핑백에 1억 원을 담아서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쇼핑백에 돈이 담긴 사진도 윤영호 씨 부인이 찍어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쇼핑백에 1억 원이나 들어있으면은 요즘에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누구나 그거 찍어가지고 야, 권 의원이 돈 받아간다. 이상한 물건 지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윤영호의 진술만 믿고 이렇게 재판까지 밀어붙였다. 라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 예. 이 부분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따졌어요.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쇼핑백인데 쇼핑백이 과연 그렇게 특이한 물건이냐. 이 부분을 이미 지난 17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 권성동 의원을 그 문제 1월 5일 날 수행했던 그 당직자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당직자는 이제 권성동 의원에 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만약에 돈다발이나 뭐 돈뭉치나 사과 박스 이런 거 들고 나오셨으면 내가 당연히 그게 기억에 남았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윤영호 씨의 진술은 쇼핑백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증거상으로는 쇼핑백인데 쇼핑백을 지금 말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돈다발 돈뭉치 같은 거 얘기하고 예. 쇼핑백이 만약 평범한 물건이라면 평범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재판부가 따져 묻기도 따져 묻기도 했다. 네. 예. 그 징역 4년 구형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예. 위반입니다. 예. 뭐 뇌물죄라든지 그렇게 되면 좀 더 형이 셀 것 같아요. 뇌물이 더 세죠. 정치자금법 어떤 거냐면 어. 정치인이 어떻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나 저는 집행유예 될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아, 실형이 나올 것이다. 예, 4년 정도 구형했던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4년, 5년 정도 하고 적당하다.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2,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법에선 예,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반성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야하. 근데 증거가 지금 100% 이상이에요. 지금 말한 거 포함해서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증거가. 예. 본인도 모르는 더 많은 증거들 주기 전에 기록하고 주고 나서 기록하고 가다 택배기사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보면 저는 실형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뭐 어쨌든 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집행이 난다 하더라도 정치 인생은 좀 끝난 상황이 끝났다고 아닌가 봐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싶은데요. 예. 뭐 화무 11홍이고 참 건불십년인 것 같습니다. 참 권성동 의원 뭐 강릉이잖아요, 지역구가. 예, 사실상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뭐 배지는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세비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몇 년간 뭐 감옥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299명이 국회에 있는 거죠. 이제 한 명 네. 빠지니까. 네. 예,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 그 수감돼 있어도 돈은 그대로 받는구나.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전까지. 아니 무죄 추정이 예, 대법원까지는 되니까, 안 예. 되니까 한 2년 이상. 영치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러면 그 돈이 영치금 계좌로 들어가요? 아니면 세비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개인 계좌로. 아마 본인 계좌가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로 들어가고 예. 가족이 넣어주겠구나. 그 맛있는 거 오늘 많이 사- 제가 그 모 언론인의 어떤 칼럼 뉴스 해설 같은 걸 아침에 읽었는데 약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전재수 의원 변호한다고 또 의심하실 사람들도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재수 또 3명, 그러니까 임종성, 김규환 김규환 요 3명이 지금 금품 받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경찰 수사 지켜보자고요. 금품 받았으면 처벌 받아야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들은 보통 2018년, 2019년 요 무렵이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일종의 정치인들을 관리하려고 한 차원에서 이렇게 접촉한 이들과 권성동 건진법사 요것은 서사가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학자라는 그 트루마더가 자 우리는 윤석열로 간다. 정권을 잡아야 된다. 윤석열로 간다. 우린 윤석열로 올인한다. 이렇게 해서 접촉하고 서사를 만들어낸 요 건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의원 등등 그 3명이 설령 유죄가 나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양자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칼럼을 썼는데 좀 공감은 되더라고요. 이게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 맞는 네.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4년 구형된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사실은 큰 범죄이긴 하지만 뇌물죄에 비해서는 약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워낙 그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통일교에서 관리학에서 살포성 그 현금이나 그 물건을 받았던 만약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치인이 있다면 만약에. 그 부분하고는 달리 보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좀 뭔가 서사가 또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구형이 된다면 그 구형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선고도 많이 떨어질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성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과 그렇죠. 국가 사업을 대가로 받으려고 통일교가 지원하는 금품을 받은 것과 예.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개입이고. 예, 그런 대선 겁니다. 개입도 있었고. 예. 연장선상에서 요 얘기까지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의원이요? 아, 네. 그렇죠? 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바로 2023년 3월 당대표 당선 직후에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명품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공여한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통일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예. 이게
단순히 당대표 선거에 김건희 씨가 도움을 줘서 그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그 도움의 방식이 네. 통일교로부터 수천 명의 당원 가입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친윤 당대표 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일교가 교인들을 당원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주는 방식으로 당대표 선거 지원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런 혐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요. 일단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는데 특검에서 압수한 것은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부인의 휴대폰 한 대씩, 일단 요 정도만 입수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오늘 김기현 의원의 이 청탁금지법 사안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은 특검이 이 로저 비비의 가방의 구매일을 2023년 3월 16일로 특정했고 가방의 결제 대금 260만 원 정도 되겠죠.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까지 확인했다. 그건 나중에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3월 16일 구매일인 3월 16일 2023년. 네, 요 바로 다음 날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준 것으로 추정이 돼요. 3월 17일에. 왜냐면은 왜냐면 가방이 발견됐을 때 김건희 씨의 아크로비스타에서 가방이 발견됐을 때 그때 김기현 의원 부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 카드가 함께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날짜가 써 있는데 그게 3월 17일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네. 예. 16일 날 사서 다음 날 갖다 줬구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 편지는 왜 안 버렸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뭐 잘 된 일이죠. 네. 증거가 남은 거니까. 아하, 예.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 네. 예, 이건 뭐 부인 계좌도 예, 아니고. 뭐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예. 글쎄요, 저는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한다면 뇌물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청탁금지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알려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아주 뭐 그 힘이 셌던 네. 뭐 아주 그 최정점을 달렸던 그 권력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였고 네. 그런데 그 김기현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힘을 써서 통일교 신도들이 무더기로 입당했고 네, 2,400명 그거잖아요? 특검 예. 수사 결과 2,400명이 무더기 입당한 사실까지는 특검이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작용하여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었다. 그 감사의 선물로 로저 비비에를 주었다. 편지도 썼다. 그게 대가성이거든요. 예. 그거랑 맞아. 근데 좀 적자. 아니, 제가 이상하게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홀랑 이걸 주는 게 너무 작다. 예. 그게 대가성으로 또 반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당대표 만들어줬으면 좀 더 큰 선물을 좀 목걸이나 이런 거 좀 비싼 거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가성으로 할 수는 있어요. 어. 그러면 그냥 선물조로 준 거면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원에서 판사들이 대가성을 판단할 때 그렇게 규모나 액수까지도 예, 고려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요 정도 먹었다. 요 정도 하려면 요 정도를 줬겠지라고 그렇게 대가성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를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도 조금 약간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일단 이해하긴 하다. 판사보다는 수사기관이 가장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가는 거죠. 공소장에. 예, 대가성을 만들어야지만이 뇌물죄가 예. 되니까요. 예. 최소한 제3자 뭐 수재죄 뭐 되니까 예. 그런 것들 수사기관이 좀 볼 겁니다. 어허. 지금은 이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어허. 청탁금지법은. 어허. 우리가 그래서 왜 청탁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만들어놨냐 하면 그 대가성 따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딱 시작하고 하다가 잘 되면 대가성까지 입증해내면 뇌물죄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뇌물로 가려면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 윤석열까지도 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있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도 그럼 결국에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기현을 당대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를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고산 두 개, 세 개를 넘어야지만이 뇌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골치 지금 아프다. 단계는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골치 아프긴 하네. 근데 그 손편지가 안에 남아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통일교 가입까지 시켜서 당 대표 만들어줬는데 선물 딱 받고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던져놓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고작 로저 비비에야 네. 이렇게. 카드도 뭐야? 안 보고 이거 200~300짜리 좀 싸지 않습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싸죠. 그렇죠. 제가 봤을 김건희 때는 입장에서 저희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싸지만 비싸지만. 그렇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또 있잖아요. 그쵸. 찐윤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김건희, 윤석열이 여러모로 뭐 특검법도 잘 막을 수 있고 네. 이런 정치적인 이득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가 그겁니다. 그 안철수 의원한테인가요? 네. 정무수석이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 않는다. 말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거에 그거 따라서. 하면서 안철수 주저앉히고 예. 나경원도 주저앉히고 그렇죠. 그래서 꼴찌였던 김기현을 당대표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3%가 5%도 안 되는 사람이 네.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때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무렵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 말에는 건진법사랑 통일교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연히 미는 줄 알았어요. 그런 대화가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김기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대화들이 또 남아 있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 무상을 다시 느끼는 게 앞서 본 권성동, 지금 본 김기현 둘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고 참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기라성 같은 현실 정치인들이고 그런데 친윤 중에 친윤이었고 권력을 누릴 때도 누렸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몰락하네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기현이 그 본인은 돈 그렇게 카드 돈 나간 거 가지고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여전히 잘 모른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선물이 간 건 근데 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카드가 그렇죠. 나와버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관적으로 사회적 그냥 의례다, 예의이다. 그냥 요 좋다. 입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현금 카드 연결돼 있는데 300만 원을 썼다. 그럼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네. 항상 이렇게 뜨거든요. 방송 전에 사면 이렇게 힘이 딱 빠져요. 뭔가 카드 여기 예, 뜨면 방송 직전에 이렇게 많이 사요 우리 처가. 항상 그 방송 전에 그걸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기운이 싹 아하. 이렇게 하면 또 돈 쓸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왜냐면 금액이 또 300이니까. 300이면 방송하다 이래 될 겁니다. 저 내 같은 출연료가 얼마인데 지금 300을 끌었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되는 게 물론 지금 통일교 쪽이나 김건희 씨한테도 기소돼 있는 혐의 중에 정당법 위반 혐의도 좀 기소가 돼 있어요. 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준 부분 이게 네. 정당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는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약간 모든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조금 가볍게 아니면 아예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 같이 뭐 특검법 만든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저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돈을 이렇게 뿌리거나 금품을 뿌린 거는 뭐 본인들 얘기니까 확인해야 되겠지만 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통일교가 몇천 명이 가입돼가지고 예. 정당을 지배하거나 네. 정권하고 관계된 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가장 악질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 언론 보도 보면 지금 민주당도 받아먹고 국민의힘도 받아먹고 우리도 받아먹고 너도 받아먹고 예. 그걸로만 지금 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될 부분은 좀 구분하긴 해야 돼요. 네. 예, 구분하자는 얘기가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양자를 좀 구분해야 돼요. 예. 그런데 너무 지금 다 그냥 섞이고 조각조각 보도가 또 날마다 막 나오잖아요. 네. 뭐 사진이 찍혔다, 뭐 어디 갔다던데 뭐 그 부산에서 결제를 했다더라 막 이런 거 그런 게 막 시시콜콜 나오니까 이게 자꾸만 섞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이거 뭐 찾았군요. 저희 제작진이. 예. 이진복 정무수석이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오랜만에 듣는 그러네. 이름인데 2023년 2월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또 아니네요. 저것도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렇게 발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민주당이 가령 뭐 당대표 선거를 한다 이거예요. 8월에. 그래서 뭐 정청래냐 누구냐 막 나왔어.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약에 저런 발언을 했다 칩시다.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경천 동지할 일. 모든 신문, 모든 종편에서 하루 왼종일 저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거 넘어갔었어요. 예, 저 그때 뭐 KBS 있었는데 네.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저희는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뭐 안 들는 뭐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면 뭐
저럴만 해. 그러면요.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당의 건강성하고도 연결돼요. 저 때 국민의힘이 조용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굳이 양당을 비교한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민주당은 만약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말을 저런 비슷한 말을 한다. 민주당 안에서 이미 당원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아 그렇죠.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난리가 나요. 지금 민주당은. 예, 이게 예. 정당의 건강성이거든요.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예. 건강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저 때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나중에는 진짜 아무 말 안 했나요, 그냥? 저러고 나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안 나갔죠. 꼬리를 내렸어요. 안철수, 나경원 둘 다.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심지어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 뭐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들었었는데 비겁. 그런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또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고요. 참 이게 정치가 얘또 요거잖아요. 요 얼굴이죠. 요 얼굴이잖아요.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죠. 야, 표정만 진짜. 조 얼굴이거든요. 주저앉혀진 나경원. 예, 조 얼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곧 앞둔 김기현아. 되고 나선가요? 아무튼 예. 손 잡는 2월 7일이니까 되기 전인 것 되기 같습니다. 전. 그 직전인가 그럴 겁니다. 예. 참 나경원 의원 말이 악수지 지금 뭐 악수 아니지요. 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일교 김건희 권성동 김기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의 덫에 걸려 김기현 권성동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김기현 권성동도 득을 본 게 많고 그럼요. 본인들도 다 무언가 목적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형량이나 그 혐의 왜 청탁금지법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내밀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을 몰랐을까? 알았다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뇌물 막 달라질 이렇게 수 좀 있죠. 혐의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박준 변호사 네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 아침 신문 보면 그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가 예. 등장하는데 예.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언론도 참 처분적 법률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좀 그것도 자세히 좀 해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 독자들이 그냥 읽을 때는 너무 어려운 용어잖아요. 이게 왜 등장했냐면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2심부터 한다. 그리고 외부자들 배제하고 그냥 법원이 알아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을 뽑도록 한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명칭도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를 빼고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서 내란 외환. 내란 외환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처분적 법률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배제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처분적 법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법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누구나 적용되는. 적용될 수 예, 예. 그게 평등하고 하니까. 예. 근데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위헌적 소지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꿔서 보시기에는. 이전에 많았어요. 전두환 보상법도 있었고요. 이명박 법도 있었고요. BBK 법도 있었고. 아하.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든 법률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 이름을 빼버리고 내란이나 외환죄는 이거 다 정식시키겠다라는 아하. 명칭으로 바꾼 거를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5.18 특별법 이런 게 그것도 처분적 굳이 말하면 처분적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그런 거 다 뭐 위헌 소지는 없었잖아요. 없죠. 예, 왜냐면 아, 시대적 정당성도 그렇죠. 있었고. 굳이 말하면 5.18만 왜 조사를 하는 이걸 위한 법률을 왜 만드냐라는 게 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 법규 중에 가장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게 처분적 법률하고 그 소급하는 법률이거든요. 소급은 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옛날에 너 빠져나왔지, 자 소급시켜서 처벌시키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것들도 지금 다 변경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처분적 법률은 최근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합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합헌을 하는 이유가 그 처분적 법률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거나 대중들의 여론에 부합하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헌재에서도 뭐라고 안 한다. 다만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거 처분적 법률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자면 걸 수 있고 시비를 걸면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는 거죠. 막 위헌 제청이 들어간다고 예. 했을 때 예.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게 것들 문제가 때문에, 있는 거죠. 예.